2012년 미국 남부 캘리포니아의 뉴포트 해변, 이곳의 경찰서로 2012년 10월 10일 한 통의 전화가 걸려옵니다. 여기 어디 쪽인데 어린 아이들만 덩그러니 있고 부모님은 어디 간 건지 연락도 안 되고 해서요. 이 뉴포트 해변 지역이요, 소위 부자 동네였어요. 사는 사람들이 다 돈이 어마어마한, 물가도 비싸고, 이 지역에 당시 10살이었던 남자아이 2명이 살고 있었는데 이제 학교가 끝난 거예요. 그래서 늘 항상 자기들을 데리러 왔던 아빠를 기다린다고 학교 옆 버스 정류장에 앉아 둘이서 기다리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아무리 시간이 지나도 아빠가 안 와. 10살짜리 어린 아이들만 덩그러니 계속 그 자리에 앉아 있으니까 우연히 지나가던 이웃이 걱정돼서 물어본 거예요. 아직까지 너네 이러고 있어? 아빠 아직도 안 오셨어? 그래서 이 이웃이 집을 아니까 집까지 데려다 줍니다. 집 앞에서 벨을 눌렀어요. 띵동. 그런데 거기다 이 이웃 서로 아는 사이였으니까 이 아이들의 부모님에게 전화를 했어요. 전화를 했는데 안 받아. 집은 문이 잠겨있지, 부모는 연락이 안 되지.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이웃이 경찰에 전화를 했던 겁니다. 이 아이들의 부모님은 무슨 일인 건지 몇 시간이 지난 후에도 집에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연락조차 되지 않았어요. 이에 경찰은 두 아이를 그 이웃집에서 하룻밤을 보내도록 조치 취하고 뭔가 이상함에 이 아이들의 집을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문을 따고 들어간 거예요. 이제 문을 열고 딱 들어가자마자 경찰은 느꼈습니다. 아, 이거 뭔 일이 있었구나. 왜냐, 집이 난장판인 거예요. 서재, 금고 다 열려가지고 난리가 나 있고 위층 안방 욕조에 옅은 붉은 반점이, 이거 누가 봐도 피인 것 같은데. 거기다 욕실 주변에 빨간 꽃병이 부서져서 여기저기 흩어져 있었습니다. 또한 욕실 바닥에 피가 묻은 수건까지. 사라진 부부와 난장판인 집. 이 집의 주인은 당시 48살이었던 남편 피터와 그의 아내 46살이었던 린. 경찰은 바로 탐문 수사에 들어갔습니다. 이웃들이 말하는 이 부부는요, 그냥 인꼬 부부였어요. 성격도 너무 좋아서 이웃들과도 다 잘 어울렸고 부부 사이도 아이들과의 사이도 너무 좋아 보였다. 자, 여기서 남편 피터는 영국에서 태어난 남자입니다. 대학교 생활을 하면서 같은 대학인 말레이시아 중국인 린을 만났죠. 그렇게 두 사람은 1991년 결혼했습니다. 결혼 후에 이 남편 아주 승승장구해요. 부동산 사업을 시작했는데 떼돈을 막 벌기 시작한 거예요. 거기다 자식까지 아들 3명 딱딱딱. 이때 아내 린은 집에서 가정주부로 새 아이를 도맡아 키웠습니다. 그러다 얼마 전 15살이 된 큰 아들, 타지에 이제 기숙사가 있는 학교에 보냈고, 사건 당시는 10살이 된 둘째와 막내를 돌보고 있었죠. 경찰은 바로 집 차고 쪽에 있는 CCTV와 집 근처 CCTV를 모두 확인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랬더니 2012년 10월 10일 아이들이 아빠 엄마를 기다리던 그날 오후 1시 32분경에 아빠 피터 차가 집을 빠져나간 것이 확인됐습니다. 자, 피터의 차가 빠져나갔으니 이때 운전자는 피터였을까요? 이 부분은 CCTV가 흐려가지고 확인이 안 됐어요. 그렇게 경찰이 수사를 이어가고 있던 와중 다음 날인 11일 오전 5시 30분경 남쪽으로 100km 이상 떨어진 샌디에고와 멕시코 국경 부근의 한 주유소에서 신고 전화가 걸려옵니다. 전화를 건 사람은 남편이자 아빠 피터였어요. 피터는 막 흥분 상태로 저 피터라고 하는데 그들이 지금 제 아내 데려갔어요. 지금 우리 아내 데려갔다고요. 놀란 경찰 되물었습니다. 누가 그녀를 데려갔다는 거예요? 아니, 우리 집에 어떤 놈이 들이닥쳐가지고 아내와 나를 여기까지 끌고 왔어요. 그놈 혼자가 아니에요. 공범이 있다고요.
아무래도 그놈들이 죽은 내 아내 멕시코로 데리고 간 것 같아요. 차는 픽업 트럭이었는데 얼른 좀 잡아주세요. 이 말에 다시 경찰이 아내가 죽은 채 거기까지 같이 갔다는 겁니까? 아내가 죽었다는 걸 확신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하세요? 그랬더니 피터는 죽은 채 탔으니까요. 아내가 물에 빠져 익사당했다고요. 그들이 내 아내 시신을 잘게 조각 내버릴 거라고 그랬다고요. 바로 현장으로 경찰이 출동했습니다. 그리고 10월 10일 그날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 이 피터가 설명을 막 하기 시작하는데 피터 말로는 10월 10일 아침 이날 자기 집 벽에 시멘트를 다시 칠해야 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날 아침 사람을 불렀던 겁니다. 그렇게 찾아온 시멘트 공이 멕시코인 후안. 그렇게 후안한테 2층 방 여기저기 칠해주세요. 어떻게 해주세요. 요구사항 얘기하고 자기는 혼자 서재로 돌아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한 몇 분 후에 갑자기 위층에서 안에 비명소리가 놀래가지고 바로 위층으로 뛰쳐 올라가 봤더니 후안이 아내 린의 머리 쥐어잡고는 욕조물에 막 담그고 있더라는 거예요. 아내는 막 살려고 막 머리 담겨져가지고 막 발버둥 치고 있고 이 모습에 얼마나 놀래요. 그래서 뭐 하는 거냐고 바로 후안한테 달라들려고 했는데 이놈 손에 칼이 들려있어. 올라고? 와봐. 오는 순간 네 아내는 칼에 찔려 죽을 테니까 와보라고. 이렇게 협박을 해대니까 섣불리 다가갈 수가 없었다는 겁니다. 그렇게 아내가 내 눈앞에서 세상을 떠났다고. 아내의 움직임이 멈추자 후안은 남편 피터한테 야, 네 아내 담요로 싸 라고 명령했고 두 사람이 함께 아래층으로 시신을 옮겨 피터 자기 차에 실었다는 겁니다. 그 후에 후안은 바로 자신에게 칼을 들이밀면서 야, 너도 네 아내 꼴 나기 싫으면 지금부터 멈추지 말고 멕시코 국경까지 쭉 달려. 이 협박에 무서워서 그대로 차를 몰고 집을 나섰다는 거예요. 그때의 시간이 10월 10일 오후 1시 32분 CCTV에 찍힌 그 시간이었습니다. 멕시코 국경 가까이 갔을 때 후안은 근처 주유소에 차를 세우라고 명령합니다. 딱 세웠더니 웬걸 딴 놈이 또 다가와. 치라는 남자, 공범까지 합세. 이 두 명이 차에 죽은 채 실려있는 내 아내를 들어서 자기네들 차로 옮겨 실었다는 거예요. 픽업 트럭으로. 그러더니 차를 타고 멕시코 국경 너머로 도망갔다고. 이게 당시 경찰에게 피터가 말한 사건 당일 진술입니다. 자, 여러분. 지금 이 피터의 진술을 듣는데 뭔가 조금 이상함 못 느끼셨나요? 경찰은요, 이 피터의 진술을 딱 듣자마자 바로 알았대요. 이놈 거짓말하고 있구나. 진술들이 다 말이 안 돼. 우선 경찰이 제일 의아했던 건 후안이 자기 집에서 시멘트질 하다가 아내 린을 공격했죠. 욕실 물에 린의 머리를 막 익사하게끔 담그고 있었는데 자기 말로는 이 후안 또 다른 한 손에 칼을 들고 있었다고 얘기했습니다. 자, 한 손으로 살려고 발버둥 치는 여자를 제압할 수 있을까요? 한 손으로? 보통 물고문 같은 거 할 때 두 손으로 막 물에 집어넣지 않아요? 사람이 살려고 발버둥 치는 그 힘이 일반 힘이 아니거든요. 칼을 들고 남편을 위협하면서 한 손만으로 아내를 제압, 익사로 죽게까지 만든다는 게 이게 될까? 그리고 사실 너무 뜬금없죠. 후안과 이 부부 아는 사이가 아니었어요. 너무 뜬금없이 아내를 죽여? 갑자기? 시멘트질 하러 와가지고? 그리고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지금 피터 자기 말대로 하면 이놈들이 주유소 와가지고 죽은 시신을 싣고 멕시코 국경을 넘었다는 거거든요. 대범하게.
시신을 버젓이 그냥 차에 싣고 국경을 넘어 떳떳하게? 이거는 나 잡아가라 아닙니까? 그리고 제일 이상한 거, 지금 후안 입장에서는 사람을 죽이고 도망가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유일한 목격자가 생겼단 말이에요. 남편 피터가 자기 얼굴에다가 공범 얼굴까지 봤어요. 그런데도 피터만은 죽이지 않고 살려줬다? 아내는 그렇게 죽여놓고? 왜? 주유소에서 이렇게 버젓이 경찰 부르라고 살려준 걸까요? 그리고 피터의 말을 종합해보면 이들이 죽은 아내의 시신을 싣고 멕시코로 도망간 건 오후 1시 32분 시신을 차에 싣고 집을 나와 새벽이 아닌 저녁이었어요. 하지만 피터는 다음날 11일 오전 5시 30분경에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전날 낮 1시 32분에 집을 나와가지고 주유소에 도착해갖고 이미 벌써 이들은 멕시코로 도망갔어. 그러면은 저녁에 이들이 도망가고 그리고 오전 5시 30분에 신고했단 말이에요. 다음날. 그러면 그 사이에 시간이 빈단 말이죠. 멕시코로 이놈들이 도망가고 그 사이의 시간 동안 피터 아무런 신고를 하지 않았던 거예요. 거기다 지금 보여드리는 이 사진들은 피터가 체포된 후에 찍힌 겁니다. 목과 몸에 난 흉터. 이게 딱 봐도 좀 이상하죠. 자기 말로는 이 상처, 사건 당시에 후안과 싸우다가 난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자기 말로 그랬잖아요. 사건 당시 후안이 한 손에 칼을 들고 한 손에는 안을 막 물고문하고 있었다고. 만약 둘이 몸싸움이 일어났다면 당연히 후안은 자기가 들고 있었던 칼을 휘둘렀겠죠. 그럼 당연히 피터의 몸에는 칼자국이 남을 확률이 높습니다. 그런데 정작 이 피터의 몸에 남겨져 있는 상처들은요, 칼자국 하나도 없었고요. 거의 다 손톱 자국들이었어요. 손톱 자국. 그럼 후안이 같은 남잔데 손톱으로 막 긁었다는 걸까요? 한 손에 칼 들고 굳이? 거기다 손톱 자국뿐만이 아닌 이로 물린 자국까지 있었습니다. 그럼 후안이 칼은 들고 있었지만 칼로는 뭐 아무것도 안 하고 굳이 이 치아를 이용해 또 물었다는 거야 뭐야. 자기 몸에 남겨져 있는 상처들과 진술 하나도 안 맞잖아요. 경찰이 이웃들 탐문 수사를 한 결과 10월 10일 그녀가 사라진 날 오전 7시에 여자의 비명 소리를 들은 이웃이 있었습니다. 그 이웃 말로는 정확히 이 피터의 집에서 여자 악소리가 들렸다고. 그런데 이 피터의 말로는 아내 오전 11시경에 사망했다고 합니다. 주유소에서 피터는 신고 전화를 했습니다. 그리고 경찰이 출동했죠. 이때 피터의 차를 수색했어요. 그런데 그 차 안에서 여행 가방 하나가 나왔습니다. 그 여행 가방을 딱 열어보니까 다 피터 옷이야. 여러분, 이 상황이 너무 이상하지 않아요? 지금 피터 옷이 가득 든 여행 가방이 나왔어요. 자기 집에서 이걸 다 자기가 쌌다는 말이잖아요. 자기 진술에 의하면 여기 주유소까지 오는데 오만 협박을 받고 아내가 죽어가는 걸 보고 막 난리가 난 상황이었어요. 그 상황에서 언제 짐을 싼 거야? 피터 자기가 짐을 쌀 동안 이 후안 가만히 그 시간 동안 옷을 싸게끔 놔두고 있었다는 건가? 주유소에서도 피터 자기만 딱 살려두고 아내 시신만 싣고 가고. 왜? 범인 입장에서는 유일한 목격자인 피터까지 죽였어야 후안 자기가 더 안전해지는 건데 굳이 왜 피터를 살려뒀을까? 피터의 진술과 증거 사이에 각종 모순이 있습니다. 모든 건 하나를 가리키고 있죠. 피터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것. 사실 그가 경찰에 신고했던 그 주유소에는요, CCTV가 있었습니다. 주유소에 들어서는 그 순간부터 모든 게 찍혀 있었어요.
자기 말로는 위협을 받으면서 주유소 왔더니 치라는 남자 공범이 하나 더 있었다. 후안과 치가 아내 시신을 트럭에 싣고 도망갔다 했죠. 그런데 CCTV 확인 결과 후안? 치? 웃기고 있네. CCTV 속의 그는요 내내 혼자였습니다. 자기 혼자 주유소 안까지 들락달락. 그러니까 후안이고 나발이고 다 자기가 만든 가상인물이었던 거예요. 뻔히 드러날 거짓말을 CCTV 다 있는데 멍청하기 그지없죠. 피터는 경찰에 신고한 지 몇 시간 후 바로 정식으로 체포가 됐습니다. 그렇다면 그는 왜 아내를 죽였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 그는 도도하게 헛소리를 짓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입만 열면 거짓말, 입벌구였어요. 하지만 딱 하나, 아내와의 갈등에 대해서만큼은 입을 다물었습니다. 도대체 피터는 왜 아내를 죽인 걸까? 사건 이틀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 보겠습니다. 10월 10일 경찰이 어린 두 아이를 이웃집에서 자게끔 조치 취하고 이날 조사를 위해 피터의 집을 문 따고 들어갔죠. 이때 그 집 안에서 종이 한 장을 발견했습니다. 그 종이에 적힌 내용이요 좀 이상했어요. 캘리포니아 낙태는 얼마인가, 낙태 수수료, 낙태 비용 등등등. 혹시 아내 린 넷째를 임신했었나? 아니요. 아내 린은 막내 아들이 태어난 이후 줄곧 전업주부로 있었습니다. 남편 피터가 밖에서 일을 하면서 재정적으로 많이 의존하고 있었는데, 그런데 이 남편이 밖에서 일만 착실히 하고 오면 괜찮은데 밖에서 자꾸 쓸데기 없는 딴짓거리 하고 다녀. 이 여자 저 여자 다 건드려보고 바람피다 걸리고 심지어 매춘하다가 그 매춘부한테 반해가지고 생쇼를. 이 피터의 바람기 때문에 아내 린이 마음고생이 좀 많았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한 가지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이 낙태 같은 이런 내용이 적힌 종이가 집에서 발견됐어요. 혹시 사건 당일 이 종이를 아내가 발견한 거예요. 딱 드는 생각은 뭐야 이 남자 밖에서 또 바람 피다가 임신까지 시킨 거야? 당연히 아내는 이 종이 들고 남편 피터에게 따지기 시작했을 거고, 피터 또한 자기 방어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을 수도 있겠죠. 그러다가 몸싸움으로까지 이어졌고 죽인 거 아닐까요? 진실은 모릅니다. 왜 말을 안 하니까. 아는 전부는 체포 직후부터 첫 재판까지 줄곧 이 피터, 자기는 억울하다면서 자기가 죽이지 않았다면서 무죄를 주장했다는 거예요. 자기 아내가 어디에 있는지조차 내가 어떻게 아냐면서 모른다면서 절대 밝히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피터가 체포된 지 한 일주일 정도 지났을 때 경찰서로 믿을 수 없는 결정적인 제보 하나가 들어옵니다. 뉴포트 비치에서 100km 이상 떨어져 있는 되게 외딴 건물 하나도 없는 허허벌판인 곳이 있는데, 뭐 고속도로 그런 곳인데 거기에 파란색 큰 쓰레기통이 있다는 거예요. 그 안에 이상한 게 있다고. 경찰 바로 현장으로 출동했죠. 쓰레기통을 딱 열었더니 오만 쓰레기들 아래쪽에 녹색 담요를 발견. 거기서 냄새가 담요 안에서 발견된 건 실종됐던 아내 린이었습니다. 그 쓰레기통 안에서 그녀의 소지품 중 일부와 1만 달러의 현금이 발견됐어요. 부검 결과 그녀의 사망 원인은 익사. 경찰은 아무래도 사건 당일 아내가 욕조에 몸을 담그고 있을 때 남편 피터가 갑자기 들어와 아내의 목을 졸음과 동시에 물고 문을 시작했고, 놀란 아내가 살려고 막 손톱으로 긁고 막 발버둥을 친 거죠. 하지만 익사로 사망.
시신까지 발견되면서 피터는 더 이상 거짓말을 더 할 수가 없었습니다. 실제로 피터가 체포되고 나서 깜빵에서 한 다른 깜빵 동료한테 자기가 아내를 죽였다고 자백을 했었다고 해요. 그런데 이 자백을 들은 깜빵 동료가 너무너무 화가 났던 거지. 그래서 흉기로 깜빵에서 피터의 등을 찌른 사건도 있었다고 합니다. 우리가 잊고 있었던 게 이 피터, 돈이 많은 남자였어요. 감옥에서 동료한테 흉기 같은 걸로 맞았으니 자기 딴에 이 감옥이라는 곳이 얼마나 무서웠겠습니까? 그러니까 바로 보석금. 나 도망 안 간다. 나 안 잡아둬도 돼. 이 돈 낼 테니까 구치소나 감옥에 나 가둬두지 마. 라고 하면서 보석을 신청한 거예요. 보석 신청. 그런데 이게 또 허가가 난 겁니다. 당시 보석금이 최대 100만 달러였는데 이 돈을 내놓습니다. 그래서 체포된 지 2달 만에 풀려나요. 이게 죄를 씻어준 게 아닌, 그냥 감옥에 갇힌 채로 수사 재판이 진행되는 게 아닌 집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하게끔 그걸 풀어준 거예요. 자신의 아내를 죽인 후에 그녀를 쓰레기처럼 버린 남편입니다. 모든 증거가 나온 상황에서도 거짓말로 일관하고 있는 남자예요. 하지만 이 남자는 돈을 써서 다시 자유로워졌습니다. 돈이면 정말 다 되는 겁니까? 판사는요, 그래, 우리가 보석으로 풀어는 줄게. 대신 혹시 모르니 너 미국과 영국 여권 2개 다 내놔. 그리고 재판 진행 동안 너 니네 아버지 집에서 지내. 딱 지정을 해버립니다. 그렇게 사회로 다시 나온 피터는 얼마 안 가 다시 소름 돋는 행동을 보여요. 이놈이 자기가 아내와 살던 집 쪽으로 돌아온 거예요. 그리곤 이웃들 집에 하나하나 찾아다니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희 집으로 초대할까 해서요. 제 아내가 죽은 지 100일 정도 돼서 100일 촛불 집회를 할까 싶은데 꼭 와주세요. 이 말에 이웃들이요, 소름이 막 돋았다고. 피터가 보석으로 풀려난 지 2년 후 2015년 1월 초 드디어 정식 재판이 진행됩니다. 그런데 이 피터 재판장에 나오지 않아요. 뭐야, 얘 어디 간 거야? 같이 지내고 있었던 아버지는 며칠 전에 아들이 집을 나갔어요. 안 들어온 지 며칠 됐어요. 이 말에 놀란 경찰들 바로 이 아버지의 집을 수색하기 시작하는데, 와, 이놈 보석금 내고 풀려나더니 도망갔네. 경찰은 피터 아버지의 집 책장에서 심상치 않은 책들을 발견합니다. 신원을 변경하는 방법, 도망자의 삶에서 성공하는 방법, 그리고 멕시코에서의 생존. 와, 아주 작정하고 도망갔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었죠. 거기다 확인 결과 피터가 자기 개인 은행에 들어가 있는 돈들까지 모두 다 뺀 것이 확인됐습니다. 신용카드에서 모든 현금 한도를 가불하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피터가 굉장히 많은 고액의 돈을 다 현금화 시켜가지고 도망갔다는 겁니다. 확인 결과 피터가 사라진 날은 재판이 시작되기 불과 며칠 전인 2015년 1월 9일이었습니다. 1월 9일 날 한 택시를 탄 게 확인된 거예요. 경찰은 바로 해당 택시 기사를 찾았습니다. 다행히도 기사가 당시 일을 선명하게 기억하고 있었는데, 피터 아버지의 집에서 캘리포니아 산타 바바라 공항까지 가달라고 해서 태웠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하는 소리가, 당시 내가 태웠던 사람 여자였는데? 이 말에 경찰 당황을 한 거예요. 여자를 태웠다고요? 그래서 바로 산타 바바라 공항의 CCTV들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랬더니 기가 막힌 상황이 나오는데, 한 여자가 택시에서 내립니다. 그러더니 남자 화장실로 들어가요. 몇 분 후 피터가 나옵니다. 이 말이 뭐겠습니까?
이놈 여장을 하고 택시를 탄 후에 공항 도착해서 남자 옷으로 다시 갈아입은 겁니다. 도대체 이게 무슨 상황이야? 이 피터는요, 거기서 더 이상하게 CCTV 앞에 버젓이 얼굴을 내밀고 몇 시간 동안 정신없이 돌아다닙니다. 그러더니 다시 공항을 나와서 다른 택시를 타요. 그 후는 모릅니다. 그 후로 몇 년 동안 자신의 아버지, 자신의 세 자식들에게 연락 한 통 하지 않았거든요. 보석금을 내고 그냥 도망가 버린 건데, 그렇게 그는 미국 15대 수배자 명단에 오르게 됩니다. 전 세계적으로 추적을 당하게 되죠. 정말 전 세계에서 제보가 들어왔었대요. 캐나다, 파나마, 우크라이나에 일본까지. 당시 경찰은 아시아 쪽으로 이놈이 도망가지 않았을까라고 판단했어요. 왜냐, 이놈이 아시아 여자들을 유난히 좋아했었거든요. 그래서 아시아 쪽으로 많이 수사했는데 결론은 이놈 의외로 굉장히 쉬운 곳에 있었습니다. 앞서 아버지의 집에서 나온 의미심장한 3개의 책이 있었죠. 그 책 중에 하나가 멕시코에서의 생존, 멕시코에 있었습니다. 단독 주택에서 체포가 됐는데 보니까 멕시코에서 존, 쿡, 펄이라는 가명을 쓰면서 가짜 신분증까지 여러 개 만들어가지고 가지가지 하고 있었습니다. 여러 이 신분증들 중에 웃긴 게 비밀 요원 신분증도 있었대요. 안녕하세요, 펄 모르딘입니다. 제 직업은 비밀 요원이에요. 허허허. 웃기고 있죠 진짜. 원래 신분증 하나 위조하는데 돈이 많이 든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이놈 돈이 많으니까 다 여기다 쓴 거죠. 처음에 도망쳤을 때 피터는 위조 신분증으로 호텔에 머물렀어요. 그런데 갑자기 호텔 측에서 여권을 보여달라고 요구한 거예요. 그러니까 순간 쫄아가지고 호텔에 나온 겁니다. 그리곤 임대주택을 구해가지고 들어가 살고 있었던 거예요. 그는 멕시코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영어를 가르친다든지 식당 주방에서 요리한다든지. 2019년 8월 4일 잡혔는데 이때 피터는 술집에서 일하고 있었어요. 정말 우여곡절 끝에 그렇게 잡힌 피터. 그는요, 미국으로 돌아오자마자 다시 보석을 신청했습니다. 그런데 앞서 그랬잖아요. 이 보석이라는 게 나 도망 안 간다. 그러니까 이거 받고 나 믿고 감옥이나 구치소에 가둔 채 수사나 재판 진행하지 말고 집에서 왔다 갔다 수사 받을 수 있게 풀어달라. 이거라고. 그런데 웬걸 이거 믿고 보석 허가 해줬더니 도망갔잖아. 그런데 또 신청해? 해주겠습니까? 당연히 거절. 그렇게 다시 2년 반이 지나 2022년 2월 무려 아내가 죽은 지 10년 후 58세가 된 피터는 법정에서 판사를 보자마자 눈물을 터뜨렸습니다. 과거로 돌아가고 싶어요. 내가 내 모든 것을 망쳤습니다. 모든 걸 후회해요. 나는 법의 심판을 받아야 마땅해요. 라고 하면서 결론은 이 피터 1급이 아닌 2급 혐의로 15년간 가석방이 없는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에서 피터의 말과 행동은 뉘우치는 것 같이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 순간에도 아내의 아내에게 사과하지 않았어요. 심지어 자신의 범행 동기에 대해서도 끝까지 입을 다물었습니다. 이게 진심으로 뉘우친 걸까요? 형량을 줄이기 위한 쇼 아니었을까? 그가 반성하고 후회한다는 건 살인이 아닌 좀 더 내가 치밀하게 알리바이를 꾸미지 못했다는 거, 좀 더 내가 더 치밀하게 도망가지 못했다는 그런 거에 대한 반성이나 후회 아닐까요? 그래서 오늘은 아내를 죽인 후에 돈을 써서 무려 10년 가까이 도망다닌 한 사이코패스 남편에 대한 최악의 살인사건을 가지고 왔습니다.